얼마 전 홍콩의 거리에서 한 남성이 허공에 무엇인가를 썼는데요. 그리고 공안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이 남성이 허공에 썼던 것은 8964.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은입니다. 얼마 전 6월 4일은 천안문 민주항쟁의 35주기였습니다. 사실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이거를 책에서 배우셨다든지 아니면은 뉴스에서 천안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렴풋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이게 TV에서 생중계로 보여주던 장면들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치 기억에서 한 단면을 도려낸 듯이 명확하게 그래서 천안문 항쟁은 어떻게 끝이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나이를 먹고 나서 그때 천안문에서 시위를 하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사실 천안문 민주항쟁은 현대 중국의 정치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천안문 사태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도 없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이 천안문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배우지도 못하고 잘 모른다라고 하죠. 특히 최근 들어서 시진핑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 천안문에 대해서는 임도 뻥끗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예전에는 홍콩에서 이 천안문 주기 해서 기념을 하고 또 추도를 했었었는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홍콩에 대해서 일국 양제 원칙을 버리고 직접 압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홍콩에서도 이것이 불가능해진 거죠. 이렇게 공론화가 되는 것을 극도로 피해왔었던 천안문 항쟁. TV를 보거나 혹은 그 자리에 있었거나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갈 것이고 그리고 후대 세대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또 역사에서 사라져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천안문 항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89년 4월 15일 중국의 젊은이들을 울리는 뉴스가 퍼졌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 그리고 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라고 알려진 후야오방의 서거 소식이었죠. 후야오방은 덩샤오핑과 함께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인물인데요. 중국 정부 내에서도 훨씬 더 진보적이고 더 적극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총서기를 지내고 있다가 1986년 학생들의 시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라는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후임이 되었던 자오찌양 역시 학생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조금 온건하고 그리고 중국 정부 내에서는 진보적인 인사로 평가받는 인물들이었죠. 당시 중국은 개혁 개방 실시 후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 자본주의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그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하급 공무원들의 만연한 부패라든지 인플레이션 거기다 치솟는 실업률까지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던 때였죠. 그리고 개혁 개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원하는 요구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 권리를 더 보장해달라 이런 목소리들이 자꾸 나오고 있었고요. 젊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요구는 더욱더 커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중국 정부 내에서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또 불만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점에서 개혁과 개방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후야오방이 서거한 겁니다. 후야오방을 추모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가 추구했었던 이상이라든지 또 젊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합쳐지면서 민주화 시위로 변해가기 시작하죠. 시위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또 격렬해지고 이게 베이징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중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중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또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요. 콜롬비아 대학교의 앤드류 네이선 교수가 2001년 Foreign Affairs라는 외교 전문 잡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제목이 천안문 페이퍼. 당시 녹취라든지 자료, 익명의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왜 결정을 했는가 재구성한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 있죠. 4월 중순 후야오방의 장례식을 마치면서 사실 시위는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 인민일보에 사설이 하나 실리게 되는데요. 사실상 중국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죠. 당시 천안문에서 있었던 시위를 체제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그런 시도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대화를 하고 싶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천안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던 학생들을 더욱더 반발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런 사설이었죠. 그리고 큰 변곡점이 생기는데요. 바로 5월 13일 학생들이 단식투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절묘한 시점이었던 게요. 사실 5월 15일부터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그동안 소련과 중국이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방문을 하면서 이거는 중국 정부의 외교적인 성과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고르비가 방문을 한다? 그렇다면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이 얼마나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혁과 개방을 원하는지 꼭 알려주리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의 언론사가 구름대처럼 중국으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 천안문에서의 여러 상황들이 영상이라든지 사진으로 많이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외신 기자들이 베이징에 많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고르바초프의 방문을 앞두고 온건파와 강경파가 중국 정부 내에서 부딪히게 되는데요. 당시 학생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 주장을 했었던 온건파의 자오지앙이 있었다면 강경하게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것을 진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리펑이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결정권은 덩샤오핑에게 있었는데요. 그때 덩샤오핑이 리펑의 손을 들어주게 되죠. 해산을 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은 여전히 천안문에 모여 있었는데요. 6월 4일 새벽 4시 갑자기 천안문을 둘러싼 불빛이 모두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불이 다시 켜지게 되는데요. 그때 학생들은 탱크 부대가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당장 해산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압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냐? 아직까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수백 명이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고요. 수천 명 혹은 10,000명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학생들과의 대화를 이야기를 했었던 자오지앙은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어있던 총서기 자리는 상하이 당서기를 지내고 또 강경 진압을 요구를 하고 주장을 했었던 장쩌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중국은 천안문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열을 하고 또 서점 같은 데에서 이 천안문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치우고 없애버렸죠. 그렇게 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제 아이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유명한 사진이 있죠. 한 남성이 쇼핑백 같은 것을 들고 탱크 앞에 있는 사진입니다. 영상을 보면은 탱크가 움직이려고 하면 그 방향으로 남성이 쫓아가서 탱크를 가로막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게 바로 천안문을 상징하는 그런 영상이자 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 중학생 아이도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진을 중국의 30살 이하의 젊은이들은 거의 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다라고 하죠. 루이사 림이라는 언론인은 The People's Republic of Amnesia라는 자신의 책에서 얼마나 중국이 천안문의 기억을 지우는데 성공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천안문 사태를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 대학교의 역사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고 하죠. 학생 시위와 단식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당과 정부는 폭동을 음모하는 자들에 대처하기 위해 큰 자제력을 발휘했다. 천안문 사태가 끝난 후 중국은 대대적인 국가 재건을 시도를 합니다. 국민들은 경제 성장에 과실은 줄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자유는 줄 수 없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죠. 국제사회는 중국이 이런 민주화 항쟁을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요. 일정 기간 동안 경제 제재를 단행을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아졌죠. 하지만 저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 시장을 과연 버릴 수는 없었던 걸까요? 자유도 좋고 민주주의도 좋지만 그래도 돈이 더 좋았던 것인지 결국 국제사회는 두 팔 벌려서 중국을 환영하게 되고요. 기존에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중국을 WTO에 가입까지 시켜줍니다. 사실상 중국이 경제 성장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WTO에 가입하고 난 후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문 항쟁은 중국의 역사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모든 학자들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현대 중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사실상 천안문 사태 당시의 유혈 사태,
그리고 인권 탄압을 묵살하고 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도 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이 들어가면 민주주의로 중국 사회도 연착륙하게 될 거야 라고 믿었던 서구는 그야말로 순진했던 것이죠. 중국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 유지 그리고 정권 유지였습니다. 이후 중국의 국가 권력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단체, 이념, 종교는 더욱더 거센 탄압을 받아야 했고요. 그건 사실 중국 정부가 천안문에서 얻은 교훈이기도 했죠. 그래도 이렇게 가혹한 탄압이 계속되면은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천안문에서 교훈을 얻은 것은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국민도 교훈을 얻었죠. 네이선 교수의 이 천안문 페이퍼의 마지막 부분은 중국 사회를, 특히 중국의 지식인들을 천안문 사태가 어떻게 바꿔놨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평화로웠지만 치기 어린 이상주의나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사라졌다. 돈이 모든 것을 지배했고 도덕은 죽었으며 부패는 만연했고 뇌물은 어디에나 볼 수 있었다. 캠퍼스의 학생들은 정치에 등을 돌렸고 오로지 자신의 운명에만 집중했다. 이상주의를 꿈꾸고 민주주의를 꿈꿨던 중국의 지식인들 그리고 젊은 학생들, 이들의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더 이상 이들은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지도 않고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혹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꿈을 꾸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천안문 항쟁이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게요. 서구의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어떤 롤모델이 됐던 겁니다. 자본주의라든지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하면서 권위주의적인 정부 체제는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저개발 국가의 나라들에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지침을 줬다고나 할까요? 아이러니한 것이 1980년대 말 사회주의 블록이 무너지고 또 소련이 해체되는 그런 와중에 중국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천안문 사태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종의 방패를 얻게 된 셈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중국인들 중에서는 지금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시진핑 주석의 딸도 2014년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장밋빛 전망이다 라며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큽니다. 여전히 많은 중국인들은 섣불리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죠. 실제로 덩샤오핑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천안문 사태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면 중국 정부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해줄 것이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고 또 중국 정부가 점점 더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저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정말 몰랐을까요? 과거의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기억하든가는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나갈 것이다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앞에 두고 흐린 눈을 하고 중국을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천안문에 있었던 학생들은 어떻게 됐었는지, 과연 몇 명이나 희생이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했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네, 올해 6월 4일은 천안문 항쟁 35주기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정말로 역사에서 사라질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중국에서는 잊혀진다고 하더라도 세계의 역사에는 남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